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CC 2021 영상 편집의 입문 세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의 그 첫 번째 내용으로는 바로 이 프록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테스트에 사용할 이 프로젝트부터 먼저 생성을 해놓죠. girl 파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생성을 해서 다음과 같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작업에 사용할 이제 그 비디오 파일을 임포트를 해 놓죠.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해 놓은 비디오 파일이 있습니다. 해당 비디오 파일과 오디오 파일을 다 임포트를 해서 배치를 해보죠. 임포트가 되어 있는 이제 그 각각의 그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이 프레임 레이트는 모두 다 동일한 25 프레임 레이트를 갖고 있죠. 해상도로 보게 되면 4096, 2160 해상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HD 1920, 1080 해상도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해상도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같이 이제 그 해상도가 상당히 높은 이제 이런 파일을 사용해서 편집 작업을 진행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스 모니터에서 이제 그 지정이 되어 있는 이 플레이백 해상도를 바로 여기 있는 이제 이 기능을 통해서 바꿔놓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 풀로 지정을 해주게 되면 현재 이 비디오가 갖고 있는 4096, 2160 해상도를 1:1로 그대로 사용을 해서 재생을 해주게 됩니다. 재생을 했을 때 바로 그 4096, 2160 해상도를 그 크기를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재생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그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는 이 풀 해상도로 재생이 될 수도 있고 재생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언뜻 봐서는 일단은 문제없이 재생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이 재생 시간이 좀 이제 길어지게 되고 또 모션이 갖고 있는 어떤 복잡성이 좀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 조금씩 끊기면서 재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해상도를 풀 해상도가 아닌 2분의 1 사이즈로 좀 더 줄여놓고, 즉 원래 이제 그 4096, 2160 해상도보다도 2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들어 있는 순간적으로 해상도를 떨어뜨려 놓고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그 이 연산 부하가 덜어지는 셈이니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빠른 스피드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8분의 1 사이즈로 줄어들게 되면 더더군다나 좀 더 빠른 피드백으로 재생 속도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 이 재생이 되는 해상도를 보게 되면 해상도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이렇게 화질이 떨어지는 상태, 재생을 했을 때 이렇게 화질이 떨어지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일단은 이제 그 재생을 했을 때 어떤 기본적인 해상도를 이제 떨궈 놓고 좀 더 빠른 스피드로 편집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참고적으로 이제 그 지금같이 재생이 멈춰 있을 때는 그 해상도가 원래 이 클립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해상도로 보이고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세팅 쪽에 보게 되면 재생했을 때, 즉 플레이백을 했을 때 해상도는 지금 세팅이 16분의 1 사이즈로 바뀌어 있는 상태지만은 멈췄을 때는 바로 퍼즈 레졸루션 상태는 풀 해상도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해상도도 16분의 1 사이즈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역시 이제 그 멈췄을 때도 그 순간적인 해상도가 이렇게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아무튼 이제 바로 이 플레이백 레졸루션, 퍼즈 레졸루션 이 두 개의 기능을 사용해서 좀 더 이제 그 시스템이 느린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 안에서도 고해상도의 비디오를 재생을 하면서 편집을 했을 때 약간의 어떤 속도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플레이백 해상도는 8분의 1, 또
멈췄을 때 해상도는 2분의 1 뭐 이렇게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역시 이제 그 이 상태도 바로 어떤 편집 타임라인 시퀀스가 생성이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이제 그 비디오 클립을 다 선택을 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뉴 아이템 이렇게 시퀀스를 생성을 해놓고 역시 이제 그 지금 상태에서 이 편집이 되어 있는 타임라인 시퀀스를 재생 작업을 할 때도 이 프로그램 모니터 안에서도 이 해상도를 선택을 할 수 있죠. 2분의 1 사이즈로 선택을 해놓고 또 퍼즈 멈춰 있을 때 재생이 중단되어 있을 때 해상도는 풀 해상도, 재생을 할 때는 2분의 1 사이즈로 줄여놓고 역시 작업을 해주게 되죠. 그에 따라서 좀 더 빠른 피드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이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했을 때 화면이 이제 그 쫓아오는 스피드를 보게 되면 상당히 띄엄띄엄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플레이 헤더가 가리키고 있는 그 시간 위치의 그림으로 즉각적으로 바뀌지 않고 이렇게 딜레이가 걸리면서 화면이 바뀌고 있습니다. 재생했을 때도 제가 이제 그 이 재생을 했을 때 보게 되면 약간씩 이제 그 이렇게 딜레이가 걸리고 있죠. 네. 다시 멈췄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재생. 그러면은 이 제가 이제 그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나서 좀 한참 있다가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 해상도로 지금 떨어뜨려 놓고 작업을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그 시스템이 조금씩 반응 속도가 느리죠. 그래서 더욱더 빠른 반응 속도를 얻기 위해서 8분의 1, 16분의 1 사이즈로 이렇게 줄여놓고 작업을 해주게 되겠죠. 퍼즈 레졸루션도 역시 16분의 1 사이즈로 줄여놓고 그러면은 플레이 헤드를 이제 좀 배치했을 때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빠른 피드백 속도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보게 되면 이전보다는 그 속도가 좀 빨라졌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씩 이 반응 속도가 좀 딜레이가 걸리고 있죠. 네. 특히 이제 그 압축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비디오 코덱 타입으로 고해상도로 레코딩 되어 있는 그런 파일을 갖고서 작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같은 현상이 아무리 이제 이 플레이백 해상도와 퍼즈 레졸루션을 낮춘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스피드를 사실상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 쓰고 있는 컴퓨터의 어떤 CPU의 성능이라든가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충분히 좋다면은 뭐 당연히 이제 그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런 화면의 반응 속도보다는 빠른 작업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저같이 시스템의 성능이 좀 한계가 있는 좀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로 고해상도의 작업을 해야 된다면 바로 이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이 프록시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지금 이제 이 고해상도의 파일을 일정한 해상도로 다운시킨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그 파일로 스위치를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이 이제 이 그래픽 카드라든가 CPU의 능력을 사용해서 순간적으로 재생이 되는 해상도를 떨어뜨려 놓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애당초 처음부터 이 소스 레벨 단계에서 작업이 되고 있는 이 비디오 파일의 해상도를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사이즈로 떨어뜨려 놓고 해상도가 떨어져 있는 그 파일을 순간적으로 원본하고 바꿔치기를 해서 작업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제 그 같은 성격의 작업을 할 때 이 프록시 기능을 사용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 모든 비디오 클립을 다 딜리트 삭제를 해버리고 바로 지금 이제 임포트가 되어 있었던 지금 아까 만들었던 편집 시퀀스 타임라인들 일단 삭제를 해버리죠. 지금 임포트가 되어 있는 이제 이 비디오 소스 4096, 160 상당히 높은 해상도를 갖고 있는 모든 비디오 파일을 다 선택을 해줍니다. 다 선택을 해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프록시 메뉴가 있죠. 바로 새로운 프록시를 생성할 때는
create proxy 기능을 사용을 해줍니다. create proxy. 그러면 이제 이같이 포맷 타입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퀵타임 포맷을 쓸 것인지 아니면 H264 기반의 비디오 파일로 바꿀 것인지 선택할 수 있죠. 저는 여기서 퀵타임 포맷으로 해서 그 프리셋 타입을 바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프로레스 코덱 기반의 해상도로 바꾸느냐 아니면 시네폼을 쓰느냐 DNX HR을 쓰느냐 선택을 할 수 있죠. 저는 여기서 바로 프로레스 기반의 코덱을 사용해서 이 파일을 프록시 파일로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이때 이제 그 저해상도, 중간 해상도, 고해상도 세 가지 해상도 타입을 선택을 할 수 있죠.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저해상도 파일로 생성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생성이 되는 이제 그 프록시 파일은 현재 이 원본 비디오 클립에 갖고 있는 그 위치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별도의 그 위치가 필요하다면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서 별도의 어떤 폴더를 따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하지만은 저는 이 원본 비디오 클립 그 위치에 있는 곳을 그대로 사용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next to original video in proxy folder라는 이 경로를 선택을 해 놓죠. 자, 이렇게 제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OK. 네. 그러면 이같이 자동적으로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될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이 프록시 기능을 제대로 사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소프트웨어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같이 자동적으로 그 기본 대결 리스트에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선택했던 그 각각의 비디오 파일이 인제스트라고 불리는 과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등록이 됨과 동시에 이제 바로 파일을 프록시 파일로 만드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같이. 그리고 이제 이 프록시 파일을 만들 때도 그래픽 카드의 가속 기능을 사용해서 바꿀 거라면 바로 이같이 GPU 가속 방식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 CPU의 능력만을 사용해서 바꿀 거라면 머큐리 소프트웨어 전용으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픽 가속에 의해서 변환이 가능하니까 GPU 가속 방식으로 선택을 해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 사용되는 소스의 어떤 해상도라든가 또 전체적인 러닝 타임에 따라서 프록시 파일로 바꾸는 과정이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 작업이 이제 모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록시 파일로 바꾸는 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보게 되면 이같이 완료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죠. 필요하지 않는다면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소프트웨어를 종료를 해 주십시오. 이제 종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봤을 때 보게 되면 해당 이제 이 비디오 파일 있죠. 해당 비디오 파일에 대해서 이 메타데이터 이제 그 정보 중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칼럼 쪽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가 안 되고 있는데 바로 마우스 커서를 칼럼 부분을 가리켜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메타데이터 디스플레이 여기서 프록시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프록시가 있죠. 프록시 파일 패스, 프록시 미디어 파일 네임, 프록시 필요하다면 3개의 기능을 다 체크를 해서 OK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바로 프록시 미디어 파일 패스 또 옆에 보게 되면 또 이같이 프록시 미디어 파일 네임 프록시 미디어 파일 네임도 역시 같이 표시가 되어 있죠. 보게 되면 이제 이 프록시 부분을 보게 되면 어태치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그 얘기는 해당 그 비디오 파일에 대해서 해상도로 떨어뜨린 프록시 파일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떤 특정 비디오 클립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소스 모니터로 띄워놓았을 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원본 비디오 클립을 해상도를 2분의 1 또는 풀로 지정했을 때 원본 비디오 클립을 그대로 로딩을 해서 화면에 뿌려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 있는 이 버튼 에디터로 체크 눌러놓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터글 프록시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오케이. 이제 이 상태에서 터글 프록시 기능을 켜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버튼이 이제 켜져 있게 되면은 원본 비디오 파일이 아닌 원본 비디오 파일에 같이 첨부가 되어 있는 이 프록시 파일을 대신 화면에 띄워놓고 편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이 플레이 헤드를 드래그 했을 때 어떤 반응 스피드가 상당히 빨라졌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은 원본 비디오 상태로 바꿔놨을 때 드래그 했을 때 어떻게 되죠? 네, 끊긴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한참 후에 플레이 헤드가 그림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띄엄띄엄 천천히 바뀌고 있죠. 하지만은 프록시 파일로 바뀐 상태로 로딩을 해서 적용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아주 스무스하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보게 되면 제 해상도가 풀로 돼 있음에도 상당히 부드럽게 재생이 되죠. 바로 이같이 이 편집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원본 비디오 클립 대신에 해상도를 4분의 1, 2분의 1, 8분의 1 사이즈로 떨어뜨린 해상도를 줄인 파일을 대신 사용을 해서 작업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해상도가 떨어져 있는 그 파일 형태 구조를 바로 프록시라고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이같이 이제 프록시가 이제 생성이 됐을 때 프록시 파일이 만들어져 있는 해당 경로로 이동을 해서 보게 되면 바로 프리미어 프로 2021 프로젝트 하위에 파트 3 클립에 001 클립 하위에 4K라는 이 클립, 바로 제가 이제 이 클립들을 전부 다 임포트를 해서 배치를 한 건데, 바로 제가 이제 이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를 사용해서 프록시 파일을 만들었더니 바로 프록시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 있죠. 해당 폴더를 이동해서 보게 되면 이같이 확장자가 MOV 파일, 그리고 내부적으로 봤을 때 프로레스 코덱으로 인코딩이 되어 있는 상태의 파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일을 보게 되면 그 해상도가 어떻게 되어 있죠? 1024, 5540 사이즈로 줄어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원본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그 해상도는 4096, 160 해상도지만은 프록시 파일을 만들었더니 가장 낮은 저해상도 프록시 파일을 만들었더니 1024, 5540 사이즈로 각각 줄어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이렇게 해상도가 떨어진 이 파일을 이렇게 순간적으로 로딩을 해서 대신 편집 작업에 이용해 주게 됩니다. 이때 바로 이 터글 프록시 기능이 이렇게 체크되어 있는, 켜져 있는 상태에서 로딩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프록시 파일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더 빠른 피드백 속도를 얻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역시 이제 이 모든 비디오 파일을 다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앤 드롭, 뉴 아이템, 새로운 이제 시퀀스를 또 생성을 해놓고 생성이 되어 있는 그 시퀀스에서 역시 이제 이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보게 되면 똑같이 이제 이 터글 프록시 기능이 현재 체크되어 있죠. 기능이 꺼지게 되면 원본 비디오, 원본 4K 해상도의 비디오를 사용해서 로딩을 해주게 됩니다. 풀 해상도로 진행했을 때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플레이 헤드를 이동했을 때 화면이 바뀌는 속도가 띄엄띄엄 천천히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은 터글 프록시 기능을 켜놨을 때는 어떻게 되죠? 제가 이제 플레이 헤드를 드래그 하는 것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화면이 제때제때 업데이트가 돼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같이 이 프록시 파일을 사용해주게 되면 좀 더 빠른 스피드로 빠른 피드백 속도를 얻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역시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떤 편집 작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컨트롤, 클릭 드래그, 또 이렇게 리플 트레이밍을 하고
더블키, 네. Q, 더블,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좀 더 빠른 스피드로, 빠른 피드백 속도를 얻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뭐 대충 이제 네, 이렇게 커트를 해놓죠. 네. 현재 상태에서 아까 임포트를 했었던 음악 파일 있죠. 네, 이 음악 파일도 선택해서 A2 네, 오디오 트랙으로 A2 오디오 트랙으로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네, 이 프록시 파일로 일단 퍼즈 레졸루션 그 해상도, 재생이 멈춰 있을 때 그 해상도를 풀로 바꿔놓죠.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재생했을 때 그 해상도를 보게 되면 좀 살짝 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무래도 이제 그 4K 해상도를 이 1024 해상도로 줄여놓고 지금 로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특히 지금 이 컷을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상태에서 프록시 기능을 끄게 되면 바로 원본 비디오 클립으로 이제 다시 로딩을 해주게 되겠죠. 이제 로딩이 되어 있는 그 해상도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 고품질로 로딩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프록시 기능을 체크.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해상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원본 프록시, 원본 프록시. 네. 뭐 당연히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떤 색 보정 작업을 했을 때 해상도가 떨어져 있는 파일을 기준으로 해서 색 보정 작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은 작업의 어떤 피드백 속도는 당연히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참고적으로 이제 어떤 비디오 파일을 재생을 했을 때 재생되는 이제 스피드가 좀 온전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판독을 해주기 위해서 바로 이 세팅 쪽에 보게 되면 Show Drop Frame Indicator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체크를 해주게 되면 바로 이같이 이 동그란 모양의 녹색 모양의 이 아이콘 표시가 나타나게 되죠. 이 표시의 색상이 이같이 그린 색상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재생을 했을 때 특별하게 어떤 프레임이 떨구지 않고 프레임이 누락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재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상태를 보게 되면 뭐 특별하게 어떤 프레임이 누락 없이 지금 안정적으로 재생이 되고 있죠. 현재 상태는 이제 바로 이 프록시 기능에 의해서 재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능을 꺼놓고 프록시 기능을 꺼놓고 원본 비디오 클립 상태로 해서 다시 재생을 해주면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노란색 표시로 바뀌게 되죠. 지금 보게 되면 재생을 하는 동안 5프레임 정도 지금 프레임이 누락되고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재생이 지금 좀 덜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같이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컴퓨터에서 고해상도의 비디오 파일을 재생했을 때 이같이 프레임이 누락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은 원본 비디오를 프록시로 만든 상태로 바꿔치기를 해서 로딩을 해서 다시 재생을 해주게 되면 그 같은 현상 없이 안정적으로 재생이 만들어지게 되죠.
아무튼 이제 이같이 이 show drop frame indicator 기능을 사용해서 이같이 재생 스피드가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판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이제 이 기능은 꺼놓죠. 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지금같이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최종적인 어떤 출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바로 Ctrl M, 바로 엑스포트 기능을 사용해서 최종적인 출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이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 최종적인 출력을 했을 때 바로 옵션에 보게 되면 Use Proxy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이 체크되어 있으면은 프록시 파일로 컨버팅이 되어 있는 해상도가 떨어져 있는 파일을 대신 사용을 해서 최종적인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기능이 꺼져 있다면 프록시 파일이 아닌 원본 오리지널 해상도 파일을 사용해서 최종적인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으로 최종적인 출력을 하는가, 이같이 이제 프록시 파일로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프록시 상태를 프록시로 출력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엑스포트 세팅에서 Use Proxy 기능을 체크를 해놓고 최종적인 출력을 해주시고, 그것이 아니라 단지 편집할 때만 프록시 파일을 사용해서 편집을 해주되 대신 최종적인 출력을 할 때는 원본 해상도, 원본 4096160 해상도 있는 그대로를 사용해서 출력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 기능을 꺼놓고 출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같이 프록시 파일을 사용해서 어떤 출력 작업을 진행할 때는 이 Use Proxy 기능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잘 눈여겨서 선택을 해 주십시오. 필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 프록시 파일로 편집이 되어 있는 그 구조를 있는 그대로 출력하는 경우가 많지 않겠죠. 이같이 이제 프록시 파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이유가 편집 속도를 좀 더 빨리 피드백 속도를 얻기 위해서 프록시 작업을 해주는 것이지, 최종적인 출력을 할 때도 그 프록시 파일 해상도를 사용해서 출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원본 비디오 해상도를 있는 그대로 사용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하이 퀄리티의 상태를 얻기 위해서 이 기능을 꺼놓고 출력을 해주게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지금 이 프록시 파일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 바로 프록시가 이렇게 어태치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상태의 구조가 만약에 이제 어떤 예기치 못한 사고에 의해서 이 프록시 파일이 갖고 있는 어떤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제 이 각각의 파일에 연결이 되어 있는 프록시 파일 폴더 구조를 바로 이 4K 하위 폴더의 이 프록시 파일이 있죠. 이 파일을 잘라내기를 사용해서 Ctrl X 잘라내놓고 바로 이 프리미어 프로 2021 프로젝트 이 상위로 Ctrl V 이동을 시켜보죠. 다시 프리미어 프로로 이동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해당 프록시 파일이 이제 연결이 끊어져 있다는 오프라인 상태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까 생성했었던 이 프록시가 지금 전부 다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다시 이제 이 프록시 파일이 아닌 원본 비디오 파일을 사용해서 화면에 지금 뿌려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이같이 이제 이 토글 프록시 기능이 켜져 있음에도 사실상 이제 이 프록시 파일하고 연결 관계가 오프라인 상태, 연결이 끊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프록시 파일을 제대로 로딩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원본 파일을 사용해서 편집 작업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같이 이제 이 프록시 파일의 위치가 이제 바뀐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오프라인 상태로 이제 바뀌어 있는 각각의 비디오 파일만 선택을 해서 이같이 프록시의 오프라인 상태에 해당 파일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다시 프록시에서 바로 어태치 프록시 기능이 있죠. 어태치 프록시, 다시 이제 이
오프라인 상태로 되어 있는 이 프록시 파일을 다시 찾아줍니다. 바로 이 어태치 기능을 사용해서 그러면 이제 자동적으로 그 프록시 파일의 위치를 이제 묻게 되죠. 어느 위치로 이동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이 원본 파일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 프록시 폴더를 프리미어 2021 프로젝트 상위로 이동을 시켜놨었죠. 바로 이 프록시라는 이 폴더 위치로. 그래서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리스트 뷰로 바꿔서 선택을 해놓죠. 현재 어태치 하고자 하는 프록시 이름이 id 4919746 해당 파일을 선택해놓고 OK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다시 이제 어태치로 바뀌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아까와 같이 이 어태치 프록시 기능을 사용했을 때 리링크 어더 오토매틱클릭 기능이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파일의 프록시만 찾아주시면 나머지 파일도 같은 위치에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자동적으로 연결을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위치를 따로따로 찾아야 할 경우에는 이 리링크 어더 오토매틱클릭 기능을 꺼놓고 개별적인 파일마다 어태치 기능을 사용해서 따로따로 파일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파일을 찾을 때 파일의 속성은 기본적으로 파일 네임으로 체크를 해서 찾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태치 기능을 사용해서 파일을 찾을 때 기본적으로 미디어 브라우저 기능을 사용해서 어태치된 파일을 찾도록 선택을 해줍니다.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 어태치된 파일의 위치가 이제 바뀌어 있다, 다른 위치로 이동이 되어 있다면은 바로 이같이 어태치 프록시 기능을 사용해서 다시 연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프록시 파일이 아예 이제 삭제가 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파일만 다시 크리에이트 프록시 기능을 사용해서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위적으로 특정 프록시 파일의 연결 관계를 끊어 놓죠. 지금 이제 어태치 상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 클릭 프록시 바로 디태치 프록시 기능을 사용해서 연결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해당 프록시 이 원본 비디오 클립하고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겠죠. 프록시 폴더 하위에 그 파일을 그대로 찾아서 삭제를 해놓죠. 바로 4928-6678이 되겠죠. 이 파일을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를 해버립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프록시 파일이 이제 삭제가 됐다면 그 파일을 다시 어태치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찾으려고 해도 해당 파일을 이제 찾을 수 없겠죠. 지금 파일이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파일은 결국 새로 생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파일만 선택해서 다시 프록시 크리에이트 프록시 기능을 사용해서 똑같이 이제 퀵타임 프로레스 로우 레졸루션 설정을 사용해서 생성을 해 놓죠. 대신에 이제 생성이 되는 경로를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해서 바로 이 프록시 폴더 하위에 생성이 되도록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어도비 미디어 인코더 소프트웨어가 실행이 되겠죠. 이같이 선택한 파일만 다시 새롭게 프록시 파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해당 파일에 대해서 어태치, 즉 프록시 파일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로 메시지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 프록시 파일은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프록시 파일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 이 원본 비디오 파일의 위치가 바뀌거나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겠죠. 바로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해당 파일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프록시 리커넥트 풀 레졸루션 미디어 기능을 대신 사용을 해서 그 원본 비디오 파일이 있는 위치와 경로를 따로 찾아 주셔야 됩니다. 역시 이제 어태치 기능을 사용해서 나타나는 이 브라우저 기능을 사용해서 이 원본 비디오 클립이 있는 그 위치를 따로 찾아서 해당 파일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같이 프록시 파일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더 이상은 이제 프록시 파일이 필요하지 않아서 아예 이 물리적인 연결 관계를 끊어놓고 해당 프록시 파일을 딜리트, 삭제를 해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프록시 파일로 어태치가 되어 있는 그 비디오 파일만 다 선택을 해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프록시, 바로 디태치 프록시 기능을 사용해서 연결 관계를 모두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프록시 파일과의 연결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비디오 파일에 해당 프록시 파일만 다시 선택을 해서 바로 프록시 폴더가 되겠죠. 그 폴더 하위에 해당 비디오 파일을 다 선택해서 딜리트를 해서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이제 다시 좀 더 빠른 피드백 속도를 얻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프록시가 필요하게 되겠죠. 다시 크리에이트 프록시 기능을 사용해서 다시 생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같이 이제 고해상도의 비디오 파일을 사용해서 저해상도의 비디오 파일로 대신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서 편집 작업에 이용하는 프록시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간단하게 이 프록시 생성 기능을 잘 테스트를 해서 학습을 해 두십시오.